제가 축구선수 시절에 전반 20분만 지나도 지쳐서 제대로 경기를 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잘하기 위해 기술 훈련도 열심히 하고 수비 훈련도 열심히 했지만 체력이 없으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늘 체력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체력을 올리려고 해도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훈련해야 하는지 잘 몰랐어요. 체력도 결국 훈련 방법을 알아야 제대로 올릴 수 있었습니다. 무작정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체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 방법을 알고 해야 무리한 훈련을 줄이고 부상을 예방하고 더 효율적으로 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체력을 효과적으로 올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축구 선수들에게는 물론이고 평소 운동을 좋아하지만 체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내용이에요.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체력을 올린다는 것은 결국 회복 능력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오래 버티는 것이 아니라 더 빨리 회복해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야 해요. 왜냐하면 스포츠에서는 강하게 움직이고 회복하고 다시 움직이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은 특히 축구에서 더 중요합니다. 축구 경기 데이터를 보면 선수들은 한 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10에서 13km를 이동하고 30-40번의 스프린트를 합니다. 그리고 150번 이상의 고강도 가속과 감속도 해야 해요. 즉 축구는 단순히 오래 뛰는 스포츠가 아니라 고강도 움직임을 반복해야 하는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축구 체력의 핵심은 얼마나 빨리 회복해서 다시 움직일 수 있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체력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구 체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사적 체력이고 두 번째는 신경근 체력이에요. 먼저 대사적 체력은 몸이 에너지를 만들어 오래 움직이고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여기에는 유산소 능력과 인터벌 능력이 포함돼요. 반면 신경근 체력은 신경과 근육이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힘을 만들어내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스프린트, 점프, 방향전환, 순간가속 같은 폭발적인 움직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보통 체력을 올린다고 말할 때는 대부분 대사적 체력, 특히 회복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회복 능력과 관련된 대사적 체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몸은 어떻게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을지 알아야 해요. 그 핵심은 몸이 얼마나 빠르게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흔히 세포의 발전소 혹은 에너지 공장이라고 불립니다. 이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가 더 크고 효율적일수록 몸은 에너지를 더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잘 발달할수록 운동 후 회복 속도도 더 빨라지게 됩니다. 이 에너지 공장을 키우는 방법 중 하나가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이 인터벌 트레이닝은 고강도 운동, 짧은 휴식, 다시 고강도 운동을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이 훈련은 심폐 능력을 높이고 지방 연소를 늘리며 시간 대비 효율이 높은 훈련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효과로는 미토콘드리아 증가해요. 인터벌 트레이닝은 짧은 시간 안에 에너지 시스템을 강하게 자극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훈련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짧은 시간으로도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인터벌 훈련은 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매일 하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을 만들 때 인터벌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의 훈련도 함께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존투 훈련이에요. 존투는 쉽게 말하면 너무 힘들지는 않지만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 강도입니다. 보통 최대 심박수의 약 60-70% 정도 강도로 숨은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수준이에요. 예를 들어 가볍게 달리기,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강도에서 지속적으로 운동하면 우리 몸에서는 지방산화 증가, 미토콘드리아 효소 활성 증가, 미토콘드리아 밀도 증가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 존투 훈련은 몸의 에너지 시스템의 기반을 만드는 훈련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에너지 시스템이 좋아질수록 더 빨리 회복하고 더 오래 움직이고 고강도 움직임을 반복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회복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훈련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몸이 빠르게 회복하려면 훈련과 함께 영양 관리도 중요합니다. 특히 운동 후에는 에너지 회복과 근육 회복을 위한 영양이 필요해요. 운동을 하면 근육의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탄수화물로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근육 회복을 돕는 영양도 필요해요. 이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아미노산입니다. 단백질 음식도 물론 좋지만 단백질은 몸에서 소화와 분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반면 아미노산은 이미 분해된 형태의 단백질이기 때문에 몸에 더 빠르게 흡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 후에는 근육 회복을 빠르게 돕기 위해 아미노산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과거에 선수 생활하면서 회복 관리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훈련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회복 관리였어요. 운동을 자주 하거나 체력 훈련을 많이 하는 분들에게는 회복 관리가 경기력과 운동 능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복 관리의 필요성을 알고 운동 후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미노산 제품인 에버자이저 전해질 아미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미노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아미노산 제품들은 가격이 꽤 높은 경우가 많은데 에버자이저는 타사 제품들보다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 박스 최대 17,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 선수에게는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정신적인 능력입니다. 집중력, 판단력, 끈기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이런 능력들은 체력이 떨어질수록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몸이 힘들어지면 집중력과 판단력도 함께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축구에서는 몸의 체력이 버텨줘야 집중력과 판단력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축구에서는 공을 함께 다루면서 체력을 올릴 수 있는 훈련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1대1, 2대2, 압박 게임 같은 훈련이에요. 이런 훈련에는 스프린트, 방향전환, 인터벌 같은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포함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럽 아카데미에서도 이런 스몰 사이드 게임을 체력 훈련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결국 이런 훈련들의 목적도 몸이 힘든 상황에서도 빠르게 회복해서 다시 상대를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축구는 힘든 순간에도 계속 움직여야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회복 속도가 곧 경기력으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축구 선수를 꿈꾸시는 분들은 항상 회복 속도를 중요시 여기면서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축구는 단순히 오래 뛰는 스포츠가 아니라 고강도 움직임을 반복해야 하는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회복해서 다시 움직일 수 있느냐예요. 그러려면 훈련만큼이나 회복 관리도 중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